서울 개포동의 아파트. 작년 11월에 2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반 전엔 22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엔 무려 1억 4,500만 원이나 떨어진 값에 거래됐습니다. 실제로도 금매가 조금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 거래는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세요. 압구정현대 아파트는 고점보다 3억 원,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고점보다 1억 원 내린 값에 거래됐습니다.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은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 받아야 될 금액 대비 내야 될 이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 사고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생활 자체가 좀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걱정은 계속될 것 같아서. 조금씩 오르기만 하던 강남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0%를 기록하다 지난주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은 6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주식과 코인에 이어 이제 부동산 거품도 거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다 보니까 금융자산 이후로 부동산 자산도 역시 같이 하락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큰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거래 비중은 전북, 경북, 충북은 이미 20%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국 평균은 7.7%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값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지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매와 전세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2만 9천여 건 가운데 평균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은 경우는 7.7%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은 지방의 76%가 몰려 있었고요. 매매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저가 아파트가 36%를 차지했습니다. 깡통 주택이 많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갚아줘야 할 보증사고 액수는 2,724억 원으로 두 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도 막히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요. 지방을 시작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24년 된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4일 55제곱미터형이 5,500만 원에 매매됐는데 전세는 이보다 훨씬 비싼 7,3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가격은 6,500만 원 정도인데 전세는 이와 비슷하거나 5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을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거래는 많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전세 수요는 많아졌습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그냥 비싸더라도 이번에 밴드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기는 싫고 깨끗한 데서 살고 싶고.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큰 걸로 보는데 지난달 광양의 전세가율은 86.7%로 전국 최고였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전세가율도 이미 75%를 넘었습니다. 깡통 전세 현상은 지은 지 10년 이상 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규제가 덜한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도 이런 현상을 부추겼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 또 투자자들이 좀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실제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 또는 매매 가격보다 위로 이렇게 내놓은 경우가 있어요. 올해 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은 거래는 2,200여 건으로 이 중 76%인 1,700여 건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1,500여 건이 넘고 액수도 3,40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부동산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남도 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던 아파트 시장이 그동안 맷집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강남조차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예. 약세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지난주에 한국 부동산원 조사를 보면은 강남 3개구 중에서요 서초구만 약간 올랐고 예. 나머지 지역은 일제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매매 가격을 보면은 좀 더 하락폭이 좀 더 깊고 체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압구정 같은 데도 많게는 한 3억 정도 한 달 전에 비해서 빠진 것도 나오고요. 1년 전 대비요? 아니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 대비에? 주로 예. 실거래가로 보는 겁니다. 주로 가격이 좀 두드러지게 하락한 곳이 잠실 같은 데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대단지는요, 원래 거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뭐 불황이라도 한두 개는 거래될 거잖아요. 그게 시세로 이제 포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러면 다른 곳이 안 떨어진 곳이 그러면은 그게 가격이 안 빠진 거냐? 그건 아니고 다만 예. 거래가 안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잠실 같은 경우 리센츠 84제곱미터 예. 흔히만 34평짜리를 보니까요. 잠실이요? 예. 이번에 5월에 22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예. 그런데 주로 집값이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가 정점입니다. 예. 10월로 보면요. 10월 대비해서 보면은 약 3억 7천만 원, 거의 4억 가까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져도 꽤 많은 빠진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개별 단지는 좀 이게 너무 부각을 해버리면요. 이게 이제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예. 너무 이제 부풀려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도 약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향이란 거는 이미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제가 봤을 때는 큰 사이클은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앞에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장기간 하락을 의미하는 대세 하락인지는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금리가 관건인데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된다고 그럴까요? 이게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야만이 집값도 좀 안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데 예. 약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금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금리는 지금 오르는 게 기정사실처럼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면요. 거꾸로 그렇죠. 그 얘기는 대세 하락 쪽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확실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세 하락을 어느 정도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금리가 글쎄요, 뭐 제가 완전히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 뭐 정도가 금리 피크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금리가 그 이후에는 또 내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도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전망은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한 1년 정도는 어쨌든 간에 금리 이 태풍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소나기를 좀 피하려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래 절벽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거래 절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원래 이제 거래 절벽이 어느 정도 이어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금리 뭐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두 번 올린다고 바로 집값 빠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인계점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 기준금리가 아마 넘어서면 그때 가면은 좀 인계점을 넘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은 거의 인계점을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계점이 넘으면 거래 절벽도 어떤 풀리나요? 그때는 어떤 그렇진 않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어떤 갭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호가 갭이라고도 하는데요. 팔려는 사람들이야 매물을 좀 싸게 내놓겠지만 매수자들은 어쨌든 금리 파고를 보고 판단하자라는 그런 말하자면 좀 신중한 자세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거래는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집값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가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어야만이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